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동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시적인 경제 이슈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악재로 인한 아시아 증시 전반의 약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강세, 또 6월에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한 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업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전일 대비 3.31% 하락하면서 어제보다도 마켓캡은 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8천억 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1.41%, 또 일주일 전 대비 3% 넘게 하락하면서 2만 불대 위에서 간신히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비트코인 약세장의 마무리 단계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매수세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평균 가격을 365일로 나눈 퓨엘 멀티플 지수가 현재 0.5 미만의 그린존으로 하락하면서 신규 발행되고 있는 코인들이 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그웨어의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그린존은 평균적으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를 보여주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축적 영역을 지나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다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조심히 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지금 비트코인의 이 2만 달러 지지선이 단기 상승 관점으로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2만 달러 상방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단기적인 상승 시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한 건데요. AM 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는 이 중장기 기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지난주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주봉을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캔들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인 이후에 나오는 조정에서 봉 마감이 진행된 것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확실한 이 하방 혹은 상방의 모멘텀이 없는 과정에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유지해가는 것이 좀 자산을 지키기에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한편 코인쉐어스의 CSO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업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장에 상승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39%, 또 일주일 전 대비 6%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1,000달러 선까지 밀려났고요.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단기간 안에 1,300달러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되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의 말문을 연 이 세폴리아 테스트넷의 POS 통합이 이번 약세장의 좀 가능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1,200달러대 현재 매물대 저항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1,300달러대까지 시원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1,020달러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에 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큰 가격적인 변동성은 없습니다. 5위의 BNB 코인 전일 대비 1.25%, 또 일주일 전 대비 3.52%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225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NB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큰 가격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 전일 대비 1.47%, 또 일주일 전 대비 3.44%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0.3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리플과 비슷한 하락세 보여주면서 0.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 또 전주 대비는 8% 하락한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치가 현재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업계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8년 당시 최고치였던 1,529달러에서 95%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79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죠. 하지만 4년 후인 작년에는 5,0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000달러 선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슷한 이 레이어 1을 지원하고 있는 솔라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비슷한 이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솔라나는 현재 전고점 대비 85% 하락한 수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 가까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이더리움과 같이 5,0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750달러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 가격은 3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2회 도지코인 전일 대비 2%, 또 전주 대비 8% 하락하면서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큰 변동성은 없지만 여러 기술적 호재로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테라 생태계가 붕괴하고 나서 이 테라 메인넷 위에서 구동하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다른 레이어 1 솔루션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폴리곤을 선택했던 다양한 테라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번에 테라의 CEO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개월 동안 총 48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폴리곤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환영의 글을 남겼습니다. 원플래닛 NFT, 더비스타 HQ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폴리곤을 채택을 하면서 폴리곤의 생태계가 넓혀져 가고 있는데요. CEO는 환영의 인사를 전했고요. 앞으로도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서 함께 더 단단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엑시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FT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슬랩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NFT 기반의 P2E 게임 프로젝트인 엑시 인피니티의 NFT 주간 판매량이 전주 대비 무려 20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일 엑시 인피니티는 이 자체 NFT 랜드에 스테이키 기능을 도입을 했었죠. 지난주 엑시 인피니티의 NFT에 총 23,000명이 몰리면서 추가적으로 130만 달러 상당의 NFT가 판매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엑시 인피니티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업계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사리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일부 펀드들의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전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자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10,000 이하에서 거래가 됐던 2018년경 이 기관이 처음 매수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업계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돈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유동성이 흘러 넘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상승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의 CEO죠 장펑자오가 이번 마운트 곡스 사태와 관련된 좀 우려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에 마운트 곡스 퍼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있었던 테라 사태와 같은 느낌으로 청산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8년 만에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킹 피해 배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8월 말부터 이 피해자들에게 상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려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 최근 투자자들이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이 미쳐졌는데 이 마운트 곡스 배상으로 인해서 1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물량 폭탄을 맞게 생겼다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이번 마운트 곡스 퍼드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8월 말 이후에 직접적인 가격 하락에 연출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자면은 이번에 국제증권관리위원회에서 내년 말까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권고안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각 국마다 가지고 있는 이 레귤레이션, 이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크립토,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파이에 중점을 둬서 이 우리 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규제안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올해 발생한 투자자 손실은 결국 시장 규제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 투자자 보호 그리고 시장 건전성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국경을 초월하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제대로 된 규제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이번에 가상자산 잠재력을 꺼트리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의 보호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두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다양한 이런 규제안들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적으로 또 좋은 방어선이 돼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